자,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모두 마쳤는데요. 거래처 등록의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거래처 등록한 후 다음 거래처 입력 화면까지 엔터를 눌러서 우리가 등록을 했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는 거래처 코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화면 상단에서 요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는 변경을 못해요. 또 시험에서는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거래 명세서를 사업자 등록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보고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의 기초정보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란 무엇인가?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소유이거나 법인이 리스나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에 지출하는 거 하면은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죠. 유류비, 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죠. 보험료, 고장나면 수리하죠. 수선비, 또 세금을 내야 되죠. 자동차세, 또 도로를 통행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내죠. 이러한 것 등을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한다. 그래서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 차량별로 개개 차량별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이런 차량 유지비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이 법인세법에서 이거는 꼭 관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일반적인 승용차, 그 다음에 리스나 렌트 차량.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한다면은 우리 회사에서 구입한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나 렌트라는 것은 빌려서 쓰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이다. 배기량 1000cc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경차라고 하는 겁니다. 경차는 법인세법에서 차량별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이 아닌 운수업, 택시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업, 그 다음에 렌트카 회사 같은 자동차 임대업 또는 시설 대여업, 또 운전 학원 등에서는 이런 영업용으로 쓰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업무에 쓰는 자동차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에서 이걸 반드시 관리하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해야 되고요. 5년 동안 상각하도록 강제로 정해놨고, 승용차 관련 비용은 아까 위에 쭉 나왔듯이 이런 비용들이 승용차 관련된 비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최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으로 인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인세 조정을 우리가 TAT 1급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맥시멈이 800만 원이에요. 보험가입은 2016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보험이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 화면이 뭘까요? 차량 코드, 차량 번호, 차종, 명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이제 등록한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 내용 174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174페이지 수행 내용 1번 보면은요. 주식회사 3일 시험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했었는데 먼저 고정자산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볼까요? 자, 고정자산 등록 이 표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 메뉴를 열으셔가지고 회계 누르면 고정자산 등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박스의 맨 첫 번째 메뉴. 자,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등록해야 될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계정 과목의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들이 건물부터 쭉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차량 운반구 208번이죠. 클릭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자산 구분은 여기 목록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우리는 전체에다 놓고 엔터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2001번이죠. 2001 엔터 치시고 자산명의 승용 246하나 그리고 취득일 2018 123하나 그 다음에 기초가액에 9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네요. 예, 지난해 12월 31일 날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12월 31일 날 하는 건데 당일날 취득했으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게 없겠죠. 네. 자, 또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내용연수 여기 10번 여기다 입력합니다. 5. 그 다음에 정액법인데 여기 정률로 되어 있네요. 9번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0번은 정액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 1번은 정액 0번이 정률이죠. 우리는 1번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비구분이 800번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경비구분이 여기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800번대 여기 취득 수량이나 이런 것은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데 가령 의자나 책상 같은 대량으로 구입하는 의자 책상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의자를 만약에 200만원어치 취득을 했다 그러면 여기 취득금액에 200만원 기초가액이나 여기 신규 취득금액에 200만원을 넣었는데 그 200만원이 의자 10개 값이었어요. 그럼 여기 수량에다가 10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차량 한 대에 관한 것이니까 수량을 안 넣으면 그냥 한 개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20번에서 계산이 되는데요. 이 회사 계산 상각비라는 것은 2019년 12월 31일 1년치가 180만 원이라는 것이죠. 네. 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이에요.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에 취득된 것을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900만원 나누기 5 해보시면은 딱 180만원이 나오죠. 자동 계산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 공부할 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다 공식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다 돼요. 그러나 공식은 알아둬야 돼요. 이론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용 승용차로 이걸 등록할 거니까 여기 26번이 있죠. 업무용 승용차 여부를 여로 바꿔놓겠습니다. 여는 1번이에요. 1.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할 고정자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 창을 닫아주시고요.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창을 클릭하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수행 2번에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도 코드가 있고요. 차량 번호가 있고 차종이 있고 명의 구분, 사용하느냐, 기초주행거리,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보험 기간 이런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자, 코드부터 입력을 할까요? 101번 차량 번호는 64보2461 64보에 2461 예. 차종은 아반떼 명의는 회사명이죠. 0번 회사 엔터 사용하겠다 0번 엔터. 자, 오른쪽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고정자산 코드는 여기 있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고정자산 등록된 차량 운반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등록했던 승용 2461는 자산명이 보이죠? 클릭하시고 밑에서 확인.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자동 입력됐느냐면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6번까지. 자, 8번부터 또 입력을 해야 돼요. 기초 주행 누적거리 200km라고 되어 있네요. 200 엔터 치시고 보험 가입 여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입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10번에 보험 기간 윗줄에 있는 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2018 1231 그때부터 2019 1231 1년짜리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회계 처리하는데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우리가 회사 업무용 승용차를 회사 업무와 관련하면서 사용을 하고 비용 처리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회사 업무용 승용차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를 갈 때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지출된 도로비, 유류비, 통행 다른 것들 주차비 이런 것들 그걸 전부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것처럼 비용 처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늘면서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법인세를 많이 과세할 수가 없죠. 이익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 업무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회사 업무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지출되지 않은 차량 관련 비용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별로 이걸 꼼꼼히 장부를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차는 해당이 안 되니까 통제를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경차를 업무용으로 쓰면 됩니다. 예. 그런데 1000cc 초과되는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쓰려면은 이 통제에 잘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수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결과를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 우리가 이 메뉴에서 했죠.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 메뉴에서 잘 해냈습니다. 그러면 팁을 읽고 이번에는 계정 과목 적용 등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를 불러와 공통적인 부분은 자동 반영 받는다. 조금 전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다가 자동으로 처리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내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관리 항목을 32번 업무용 승용차로 설정해야 한다.
이 설정은 지금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개정 과목 등록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 등록을 개정 과목 등록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개정 과목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부터 시작을 해서 수익과 비용에 와서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 등등, 또 비용에서 급여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비, 또 매출원가 등등 많은 개정 과목들을 했어요. 이제 그 개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기본 정보 관리, 뭐 적요 등록이라든가 또 개정 과목의 수정이라든가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 메뉴에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거 읽어보고 가죠.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려는 단위를 개정이라 하며 개정에 붙이는 이름을 개정 과목이라 한다. 본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의 개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를 미리 등록시켜 놓은 메뉴이다. 사용 기업의 필요에 따라 개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개정 과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둘러보면 다 아시게 됩니다. 자, 수행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개정 과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바로 밑에 보시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데 101번부터 101번부터 페이지 다운으로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161, 191, 236에서 맨 마지막이 900 여기 스크롤 바로 내려가 보면 99번까지 101번부터 999번까지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용자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빈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자산 내에서 유동자산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자산을 클릭해 보세요. 자산에 가서 유동자산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유동자산만 보입니다. 여러분 유동자산에서 우리 공부한 것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서 공부했죠. 재고자산만 보고 싶다. 그러면 재고자산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재고자산 코드만 보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비유동자산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 나는 무형자산만 보고 싶다. 그러면 무형자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무형자산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로 가가지고 부채에서 비유동 부채만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럼 부채에 비유동 부채 클릭해 보면 사채부터 우리 비유동 부채에서 사채 배웠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이런 개정 과목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본 클릭하면 우리 자본의 5가지 구분이 여기 나오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5개 구분이 있습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만 봐야 되겠다. 클릭해보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이런 개정 과목들이 보이죠. 자, 매출과 관련된 걸 봐야 되겠다. 매출 클릭하면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익 개정 과목들이 보이죠. 매출 원가를 봐야 되겠다. 매출 원가는 클릭해 보면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이런 것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판관비를 클릭해 보면 판관비 첫 번째 여기 클릭해 보면 급여부터 801번부터 제가 아마 800번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론 공부할 때.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줄여서 여기서 판관비라는 메뉴로 여기 단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801번이 급여,
811번은 복리후생비, 812번은 여비교통비, 또 이런 800번대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빨강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빨강색은 가능한 바꾸지 않기를 그대로 쓰는 것을 권장하는 거고요. 까만색의 개정 과목은 쉽게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에 관련된 건 영업의 수입, 영업의 비용, 그리고 중단사업 손익이라든가 법인세 비용 등의 개정 과목들이 여기 기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조를 누르면 제조원가 개정 과목이 보입니다. 제조원가는 500번대 개정들이에요. 우리는 FAT 1급에서는 제조원가 개정은 안 쓸 거고요. 다만 TAT 2급에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개정 과목을 분계할 때 꽤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도급원가는 600번대니까 앞으로 여러분 도급 업체, 도급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 아니고서는 도급원가 600번대 코드는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600번대 코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또 분양원가,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 우리가 건설회사에 보면은 건설회사에 뭐 시공사가 있고 뭐 시행사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으시죠? 그래서 시공사 하면 건설업체를 말하는 거, 시행사 하면은 이제 분양 같은 거, 이런 것을 책임지는 회사. 그런 분양회사 같은 데서는 개정 과목을 요 700번대를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700번대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3.1패션은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그리고 기타 이 안에서 사용을 하겠죠. 자, 개정 과목이 이렇게 미리 다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 다소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행 1번을 보십시다.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 및 저교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852번 협회비를 이렇게 대체적요, 현금적요에 이걸 추가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52번을 빨리 찾아가는 방법은 전체를 누른 다음에 코드 안에 지금 커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852 입력하면 바로 852번으로 갑니다. 852번이 비어있는 거네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회사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협회비를 만들어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 입력합니다. 협회비 엔터 입력되죠? 그리고 엔터 치면 구분으로 가는데 구분이라는 것은 인건비냐 경비냐 기타냐 또는 차감 계정이냐 이런 것들의 그 성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경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4번 경비 엔터. 사용하겠다 0번. 자, 나머지는 관계 코드는 없어요. 이 개정 과목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입력하는 창이 보이죠. 네, 저도 창을 좀 키워서 쓰겠습니다. 자, 밑에 현금 적요 1번 입력할 때는 여기 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1 엔터 치면 됩니다. 거기다가 협회비 현금 지급이라는 적요를 입력해 볼까요? 협회비 현금 지급. 이 적요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표 입력을 할 때 적요라는 항목을 같이 쓰게 되는데 그 거래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설명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고 없으니까 엔터 치시고 대체 적요도 하나 등록을 해야죠. 자, 대체 적요에 여기 번호에다 놓고 1 엔터 치시고
엔터 치시고 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협회비 미지급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수행 2번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수행 2번은 138번 전도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라 그랬네요. 예, 근데 아마 이 전도금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우리 이론 앞에서 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었죠? 예, 뒤에서 제가 적당한 요 책에 이 전도금 자금 관리할 때 설명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금을 찾아가는 방법. 138번이니까 여기 번호를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138 하면은 전도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전도금이 지금 빨간색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 과목을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금을 클릭하고 소액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안 바뀌어집니다. 입력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소액 입력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개념 과목을 고칠 때는 그 셀을 클릭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한번 툭 쳐줘요. F1을. 그리고 나서 입력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해 보세요. 되죠? 소액 현금. 그래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념 과목을 수정할 때는 바로 수정은 안 되도록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눌러서 수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좀 쉽게 수정이 안 되도록 뭔가 걸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푸는 게 컨트롤 F1이다. 컨트롤 F1. 책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념 과목 이름을 전도금, 소액현금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 과목 이름이. 해봤고요. 다음에 세 번째 수행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했던 그 작업과 관련되는 작업인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 설정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21번에 있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거기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추가해라 이 말이에요. 적요 등록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822번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도 업무용 승용차하고 관련 있는 개정 과목이니까 이것도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 항목으로 등록시켜라.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예. 두 개의 개정 과목에다가 관리 항목 32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 항목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개정 과목을 분류하는 보험료 차량 유지비 외에 차량별로 또 세분해서 장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일 거고요. 차량 유지비라는 건 뭐냐면은, 자, 차량에다 기름 넣는 거, 차량 유지비. 또 차량에 주차를 할 때 들어가는 주차비도 차량 유지비. 또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칠 때 지불하는 그런 비용도 차량 유지비. 또 도로 통과할 때 내는 통행료도 차량 유지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를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항목을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821번 보험료의 관리 항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를 클릭하고 821 하면은 바로 보험료로 넘어갑니다. 자, 보험료에 여기가 지금 관리 항목이 이 부분인데 보험료에 보면 여기 관리 항목이 거래처 부서, 거래처하고 콤마가 구분되는 거예요. 부서 사원, 콤마, 카드, 콤마, 프로젝트, 이렇게 관리 항목이 4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용이나 시험용 프로그램에는 부서나 사원 등록을 안 합니다.
시험 볼 때 뭐 여러분 부서라는 건 뭐냐면은 부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총무부, 경리부, 영업부, 생산부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걸 등록해서 쓰면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서나 사원 등록 같은 건 안 해요. 그냥. 자, 우리는 여기에 이 관리 항목에 지금 우리는 뭘 추가하려면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넣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 관리 항목 보조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1번부터 뭐 거래처, 2번 부서사원, 3번 현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사용에 동그라미가 된 것이 이 자리에 보였던 거예요. 거래처 동그라미 되어 있죠? 부서사원 동그라미 되어 있죠? 카드 동그라미 되어 있었고요. 프로젝트라는 거 동그라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여기에 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업무용 승용차는 어디 있느냐? 맨 나중에 생겨가지고 맨 밑에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맨 끝에 32번에 있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여기를 동그라미로 바꿔주세요. 사용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확인 단추 눌러주면 조금 전에 여기에 관리 항목에 프로젝트에서 끝났었는데 그 옆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갔죠. 예,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야 되죠. 이번에는 차량 유지비를 하겠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 여기 계정 과목 코드 클릭하시고 차량 유지비 822번. 네, 그러면 822번으로 가죠. 네, 자 관리 항목 여기다 추가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 그래가지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와서 업무용 승용차를 동그라미로 바꿔줘. 사용에서.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가 이렇게 추가된다.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가 나란히 있었군요. 코드가 821, 822. 자, 우리가 지금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한 셈이냐면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것 중에서 환경 설정 살짝 들어가 봤었죠? 네, 환경 설정. 누르니까 열려버리네요. 예, 닫아버리고. 환경 설정 해봤고, 회사 등록 해봤고, 거래처 등록 해봤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해봤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과거부터 이 프로그램을 썼다면은 여기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넘어오게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걸 수기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입력 작업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끝내기 전에 요거 지금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수행 결과 쭉 나와 있고요. 수행 결과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행 팁 읽어보고 마무리하죠. 수행 팁을 한번 볼까요? 자, 179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행 팁에 시험에서는 제시된 자료에 따라 계정 과목, 적요, 등록, 수정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컨트롤 F1을 누른 후에 수정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계정 과목 관리 항목에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추가하면 전표 입력할 때 관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 추가로 입력하는 것도 뒤에 이제 연습 문제로 나올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10분간 이번에는 정확히 10분간 쉬도록 하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월 작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